몸부터 챙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건강이 무너지면 자존감도 무너지고 인간관계도 금이 가며 재산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병상에 누워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그것은 자유로운 노후가 아니라 고통의 연장일 뿐입니다. 특히 노후에는 단순한 감기조차 큰 병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평소의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노후의 병간호는 단지 본인의 고통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가족에게 가장 큰 짐이 됩니다. 누군가는 직장을 포기해야 하고 누군가는 감정적으로 소진되어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부모를 돌보는 일이 자녀에게 사랑의 보답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의무감과 부담이 되어버리는 현실을 우리는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기초 근력 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무거운 운동이 아니라 하루 10분 제자리 걸음이나 벽 짚고 앉았다 일어서기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70대에 시작해도 늦지 않으며 단 3개월만 실천해도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옷을 갈아입는 데에도 유연해졌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75세 김순자 어르신은 무릎이 아파 바깥 출입을 꺼리던 분이었습니다. 딸의 권유로 시작한 의자 근력 운동 덕분에 지금은 매일 시장도 다니고 도서관, 자원봉사도 시작하였습니다. 혼자서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는 것만으로도 자존감이 달라진다는 그분의 말처럼 작은 운동이 큰 자립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정기적인 검진은 조기 발견의 열쇠입니다. 치매, 고혈압, 당뇨는 초기에 알아차리기 어려워 더 무섭습니다. 건강할 때 받는 검진이야말로 병을 막는 가장 저렴한 보험입니다. 어느 80세 노인은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다가 간 수치 이상을 조기 발견해 큰 수술 없이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1년만 더 미뤘다면 생명이 위태로웠을지도 모릅니다. 식습관 관리도 기본입니다. 노년의 소화기관은 젊을 때와 달라서 기름진 음식이나 짠 음식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국을 줄이고 제철 채소와 두부, 생선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최근 한 시니어 커뮤니티에서는 하루 2끼 채식을 실천하며 고지혈증 수치가 개선된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노후에 우리가 지켜야 할 마지막 자존감은 스스로의 몸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누군가의 손을 빌리지 않고 씻고, 입고, 먹고, 외출할 수 있는 힘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며 존엄입니다. 그것이 가능한 사람은 외로움 앞에서도 당당하고 경제적 어려움 앞에서도 꿋꿋하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듯 회복도 단숨에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부터라도 움직이면 내일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몸을 지키는 것은 곧 나를 지키는 일입니다. 몸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 몸을 챙기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노년의 자존감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건강을 지켜야 삶이 지켜지며 스스로의 힘을 끝까지 잃지 말아야 합니다. 경제력은 체면보다 우선입니다. 노후에 돈이 없으면 말투부터 달라집니다. 정중함이 아니라 조심스러움이 되고 당당함이 아니라 눈치를 보게 됩니다. 이 돈 좀 써도 될까? 라는 말에 자식은 대답하지 않고 부모는 그 눈빛만으로 마음이 상합니다. 돈이 없다는 사실이 곧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며 자신의 존재마저 작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자식에게 기댈수록 갈등이 생기고 인간관계도 거래가 됩니다. 내가 널 키워줬잖니라는 말과 요즘 사정이 좀 안 좋아서요라는 말 사이엔 깊은 골이 생깁니다. 처음엔 효도라 생각했던 일이 점점 책임이 되고 책임은 결국 부담으로 바뀝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감정이 아닌 돈이 오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관계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작은 돈이라도 내 이름의 통장과 내 결정권이 있어야 합니다. 10만 원이라도 내가 꺼내 쓸 수 있는 통장이 있고 그 돈을 어디에 쓸지 스스로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그 작은 자유가 노인의 자존감과 삶의 중심을 지켜줍니다. 친구와 식사 한 끼, 손주에게 작은 선물, 병원비까지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존중받고 산다는 감정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금과 저축은 노년 자립의 기둥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일정 금액이 있다는 사실은 단순히 경제적인 안정이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기초연금, 주택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미리 점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삶의 질을 바꿔줍니다. 또한 소소한 수입 활동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 도서관에서 책 정리 봉사를 하며 소정의 수당을 받는 68세 박모 씨는 돈보다도 내가 아직 필요한 사람이라는 게 기쁘다고 말합니다. 반찬 가게에 김치를 납품하며 한 달에 15만 원을 버는 할머니는 며느리 용돈도 내 손으로 주니 마음이 다르다고 웃습니다. 그 웃음 속엔 노인의 삶이 여전히 내 손에 있다는 당당함이 담겨 있습니다. 결국 노후의 체면은 경제력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다정하고 화목해 보여도 속으로는 서운하고 불편한 감정이 자라지 않으려면 내가 쓸 수 있는 돈,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존중을 지키는 힘이며 인간답게 사는 기본입니다. 지금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고 매달 들어올 수 있는 수입원을 고민하고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권을 확보하는 일은 노후 준비의 핵심입니다. 체면은 남이 만들어주지만 경제력은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제력이 있을 때 비로소 체면도, 존중도, 평안한 인간관계도 따라옵니다. 노후에도 내가 결정한다는 감각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오늘 내 통장을 들여다보는 일부터입니다. 집은 넓을 필요 없고 안전해야 합니다. 노후의 집은 과시가 아니라 안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젊었을 땐 크고 화려한 집이 자부심이었을지 모르지만 나이 들어서는 오히려 그 집이 부담이 됩니다. 큰 평수, 계단 많은 집, 손이 많이 가는 단독주택은 나이가 들수록 불편함을 넘어 위험해집니다. 실제로 2층 단독주택에서 지내던 72세 장 씨는 계단을 오르다 무릎을 다쳐 이후로 외출조차 꺼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집이 너무 커서 하루에 불을 켜는 방이 2개도 안 된다고 말하며 이 집은 이제 나에게 감당 안 되는 짐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손님 맞을 공간, 손주 놀이터였던 집이 이제는 정리되지 않은 짐과 위험 요소가 가득한 공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노년의 주거 공간은 무엇보다 혼자 지내기 편하고 관리가 쉬워야 합니다. 한눈에 다 보이는 구조, 불필요한 가구가 없는 공간, 넓은 문턱 없이 이동이 가능한 구조가 이상적입니다. 바닥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화장실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낙상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낙상은 노인 사고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이며 한 번의 골절이 평생의 활동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또한 고립과 외로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외딴 단독주택보다는 이웃과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공동주거 환경이 바람직합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는 저층 아파트, 실버타운, 복지주택 등이 좋은 예입니다. 부산에 사는 78세 김영자 씨는 20평대 복지 아파트로 이사한 후 처음엔 좁아서 불편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매일 청소하고 정리하는 게 수월해져서 마음이 편하다고 말합니다. 같은 층에 사는 사람들과 인사도 나누고 복도에서 짧은 대화를 하는 것이 그에게는 하루의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집보다 내 몸에 맞는 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있는 집보다 매일 아침 스스로 화장실 가고 따뜻한 물로 세수할 수 있는 집, 혼자서도 쉽게 밥을 차려 먹고 가끔 이웃과 눈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택의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공간이 나를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켜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살고 있는 집을 찬찬히 돌아보며 손이 닿지 않는 높은 수납장은 줄이고 이동이 불편한 구조는 개선하며 나이 들수록 더욱 단순하고 안전하게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물건과 넓은 공간을 정리하고 나에게 맞는 생활 반경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노후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첫걸음입니다. 노년의 집은 보여주는 공간이 아니라 살아내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 안전해야 일상이 평안하고 몸이 편해야 마음도 건강합니다. 큰 집보다는 나에게 맞는 집, 소유보다 체온이 느껴지는 집에서 살아야 삶이 따뜻해집니다. 인간관계는 넓게 말고 깊게 가야 합니다. 노년의 삶에서 외로움은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무작정 사람을 많이 만나려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지치고 고립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인간관계가 넓은 것이 장점처럼 보이지만 나이 들수록 관계의 깊이와 진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친구가 수십, 수백 명이라도 정작 아플 때 괜찮아? 라며 찾아와 줄 사람 한 명이 없다면 그 관계들은 허울에 불과합니다. 생일 메시지는 단체 문자로 오고 경조사의 얼굴을 비추는 것 외에는 서로의 삶에 관심도 없는 관계는 나이 들수록 공허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오히려 단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관계. 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위로이자 축복입니다. 서울에 사는 76세 박정자 씨는 과거 동창 모임, 교회, 소모임, 자원봉사 모임 등 수많은 모임을 다녔지만 정작 병원에 입원했을 때 찾아온 사람은 고등학교 때 한 명 남은 친구뿐이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사정도 안 좋은 상황에서 기차를 타고 병문안을 왔고 병실에서 그저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박 씨는 그 순간 내가 평생 쌓은 인간관계보다 이 친구 하나가 더 소중하다고 느꼈다고 말합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보다는 존중이 우선입니다. 노년이 되면 대부분의 부모는 자식에게 뭔가를 바라고 싶어집니다. 전화 한 통, 찾아오는 발걸음, 명절 인사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점점 커지면 갈등으로 이어지고 자식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기대는 실망으로 이어지기 쉽고 실망은 상처가 됩니다. 어느 80대 부부는 아들 부부가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며 서운해했지만 아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의 말 속에 항상 왜 안 왔냐는 책임과 비교가 담겨 있어 전화를 꺼리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자식과의 관계도 존중이라는 거리를 유지할 때 오히려 더 오래가고 편안해집니다. 시간 되면 연락해라는 말은 마음을 열게 하지만 왜 또 안 왔니? 라는 말은 마음을 닫게 합니다. 부모와 자식도 결국 한 사람과 한 사람의 관계이며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어떤 사랑도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또한 노후에는 뒷담화, 경쟁, 눈치 속에 지친 인간관계는 정리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사회적 관계, 직장 관계, 눈치 보는 관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노년에까지 그런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 하면 마음이 먼저 병듭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모임에서도 누가 자식이 더 잘났는지, 어디 여행을 다녀왔는지 자랑이 오가는 자리에서는 상대적 박탈감과 비교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던 시간이 더 평온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대전의 한 실버센터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에서 참여 어르신 중 60%가 모임에 나가는 것이 오히려 스트레스라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말이 안 통하고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지 않아서였습니다. 따라서 노년의 인간관계는 편안함과 진심이 핵심이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고 침묵 속에서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을 곁에 둘 수 있을까요? 먼저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의 흉보다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판단보다는 공감을 선택해야 합니다. 상대가 실수했을 때 탓하기보다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런 사람이 나에게도 다가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인간관계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가 오래되었다고 해서 계속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관계일수록 오해와 감정의 찌꺼기가 쌓여 있을 수 있고 서로를 위한 거리를 두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진심 없이 형식적으로만 이어지는 관계라면 그 시간과 에너지를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의 깊이는 경청에서 시작됩니다. 내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먼저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자세, 그 안에서 상대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나도 조금씩 마음을 여는 것. 그렇게 천천히 쌓인 관계는 시간이 지나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노년의 인간관계는 많은 사람과 웃는 것보다 단 한 사람과 진심으로 눈을 맞추는 순간이 더 귀합니다. 잠깐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수십 명보다 삶의 끝에서 함께 손을 잡아줄 단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관계는 나를 지탱해주고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인간관계는 넓게 가는 것이 아니라
깊게 가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 깊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나누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나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기로 결심한다면 노년의 삶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적은 인연이어도 진심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한 사람의 온기가 때로는 수십 명의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나를 낮추지 말고 삶을 정리하십시오. 죽기 전에 똥칠하지 마라. 이 말은 흔히 노망나기 전에 정신 차리라는 조언처럼 들리지만 그 속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치욕을 피하라는 말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까지 품위와 자존을 지키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져도 나 자신을 낮추지 않고 존엄하게 마무리하는 삶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삶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평생 쌓고 늘리고 채우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물건도, 인간관계도, 일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삶은 반대로 덜어내고 비우고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겨두는 것이 많을수록 내가 떠난 뒤 누군가의 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국가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무게가 나 자신을 망가뜨릴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첫째, 물건을 줄여야 합니다. 집 안 곳곳을 가득 채운 물건들, 10년 넘게 손도 대지 않은 옷까지, 쓰지 않는 가전제품. 이런 물건들은 단지 공간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흐름을 방해하는 불필요한 짐이 됩니다. 가끔은 그 물건을 치우기 위해 허리를 다치거나 넘어지는 낙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 83세 할머니는 안 쓰는 그릇장 앞에서 미끄러져 대퇴부 골절로 병원에 입원했고 그 사고 이후로 평생 지팡이 없이는 걷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물건을 비우는 일은 곧 내 몸과 마음의 안전 공간을 만드는 일입니다. 둘째, 연명의료 여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의학 기술은 끝없이 생명을 붙들고 연장하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 없이 연명 치료를 받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이는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안겨줍니다. 요즘은 연명의료계획서나 존엄사 사전의향서와 같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내가 어떤 치료를 원하고 원하지 않는지를 미리 문서로 남길 수 있습니다. 이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마지막까지 스스로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서울의 한 70대 부부는 함께 병원에서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후 서로에게 부담 주지 않기로 약속하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결정은 미뤄둘 일이 아니라 존엄을 위한 준비입니다. 셋째, 유언장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재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 내 뜻을 정리하고 남기는 일은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유언장은 단지 상속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 삶에서 느낀 감사, 누구에게 어떤 물건을 전하고 싶은지 등 내 마음과 삶의 철학을 정리해 남기는 행위입니다. 가끔은 유언장이 없어서 형제 간의 분쟁이 벌어지고 가족들이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미리 뜻을 남겨두면 그 자체로도 가족 간 평화와 화해의 다리가 됩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지금 준비하면 괜히 불길할 것 같아. 이런 마음으로 정리를 미루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중증 치매가 시작되고 나면 아무리 재산이 있어도 스스로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고 주변 사람에게 모든 결정이 맡겨지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그래서 지금 괜찮을 때 해야 합니다. 건강할 때, 정신이 맑을 때,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 시작해야 진짜 나다운 정리가 가능합니다. 정리한다는 건 단지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삶을 정돈하고 남은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준비입니다. 가벼워진 공간에서, 줄어든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노년에도 존엄한 존재로 살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나를 낮추지 말고 품위 있게 정리하십시오. 그렇게 정돈된 삶은 떠나는 날까지 후회 없이 남는 이들에게는 감사와 존경으로 기억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삶을 끝까지 아름답게 지켜낼 수 있습니다.